낙통TV 세상을 외치다. 오늘은 일본 여행과 중국 여행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들이 많이 찾는 중국과 일본, 제 주관적인 느낌으로 중국과 일본 여행을 한번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제가 북경과 광저우를 다녀왔고요. 일본은 도쿄와 오사카를 다녀왔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나라별 음식, 유명 장소, 길거리 풍경을 비교해 보도록 할 텐데요. 비교는 4점 만점으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일본 대 중국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국과 일본 여행 음식 비교. 보이시는 광저우의 위민신촌이라는 데인데 정말 많은 해산물을 파는 데예요. 정말 어마어마한 대륙 스케일과 정말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알록달록한 소라 껍질인데요. 맛은 글쎄요. 중국은 항상 많이 시키고 많이 좀 남기는 게 접대할 때 예의라 하네요. 한국의 곱창과 비슷한 고기입니다. 아우, 향신료 맛이 너무 강해요. 중국의 유명한 백태고량주죠. 중국어로 하와우 흐어 마이지오. 대륙 스타일답게 생선의 생김새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광저우에는 꼬치집을 가봤는데요. 중국 특유의 약간 색깔을 볼 수가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중국 요리는 양이 참 많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북경에는 유명한 평양 옥류관이 있어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북한 식당이기에 더 특별한 느낌을 받았는데요. 고기를 주문했어요. 송이버섯도 한번 시켜보고 취해도 보았습니다. 평양 옥류관에 있는 북한 분들이 앞에서 반갑습니다 노래를 또 부르네요. 중국 도시락을 시켜봤는데요. 글쎄요. 술집에서 파는 과일입니다. 아우, 색깔은 한국과는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중국 음식은 4점 만점에 2점을 드리겠습니다. 특유의 향신료 맛과 많은 양의 음식 그리고 다양한 해산물은 굿포인트. 그러나 호불호가 센 향신료로 인해서 4점 만점에서 2점을 부여했습니다. 이제 일본을 볼 텐데요. 일본의 오사카의 오코노미야키 사진이죠. 음식량은 중국에 비해서는 일본은 좀 적은 편이에요. 일본 하면 아사히 맥주와 안주는 꽃이죠. 도쿄의 역 근처 선술집 모습입니다. 일본 라면입니다. 돼지 육수로 끓였기 때문에 맛이 약간 좀 다르죠. 일본에는 참 덮밥이 많은 것 같아요. 카레 덮밥도 있고요. 이렇게 불고기 덮밥도 많은 종류가 좀 있었어요. 그래도 일본 하면 역시 초밥이죠. 이렇게 연어 초밥의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생새우 초밥도 있고요. 소스를 찍어 먹으면 정말 맛있죠. 태어나서 처음으로 고래를 먹었는데요. 아우, 맛은 정말 꿈에 나올 것 같네요. 밥그릇과 수저의 디자인이 정말 일본답게 정말 예쁜 것 같아요. 일본 음식은 4점 만점에 3점을 드리겠습니다. 익숙한 초밥, 덮밥류와 다양한 면 음식은 굿포인트. 다소 싱거운 느낌과 적은 양. 그래도 1차전은 일본이 승리했습니다. 두 번째, 주요 명소 탐방을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광저우 타워입니다. 밤의 야경이 정말 예뻤고요. 유람선을 타면서 보는 광저우 타워인데요. 색깔이 계속 변하고 있네요. 그리고 유람선에서는 맥주도 한잔 하면서 편안하게 즐길 수가 있는데요. 정말 광저우 타워는 강추입니다. 그리고 중국 하면 짝퉁시장이죠. 광저우의 유명한 짝퉁시장 앞에는 이렇게 사자 동상도 있고요. 그리고 유명한 월상 공원이 있는데 오양석상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오양석상은 참고로 양을 좀 의미하는 거예요. 중국 하면 떠오르는 천안문과 자금성, 정말 엄청난 규모와 크기에 놀랐는데요. 이렇게 설날에는 자금성 안에 또 군인들도 지나가고 있었어요. 제가 연휴에 갔다 왔는데 연휴에도 불구하고 정말 너무 많은 분들이 자금성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웅장한 모습의 자금성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빠질 수 없는 만리장성도 있습니다. 만리장성은 중국 시내에서 한 1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만리장성에 도착하면 케이블카를 타고 위로 올라가는데 케이블카가 좀 비실비실해 보이네요. 만리장성에서도 사람이 정말 너무 많았습니다. 북경은 서커스로도 매우 유명합니다. 북경 서커스라고 하죠. 뿐만 아니라 근면왕조라는 공연도 있는데 이 공연 정말 강추입니다. 이렇게 중국 여행의 주요 명소는 4점 만점에 4점을 드리겠습니다. 웅장함, 화려함, 그리고 역사가 살아 숨쉬는 주요 명소 탐방 포인트. 이제 일본으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 오사카성이 보이네요. 오사카성 앞에는 이렇게 일본 복장도 대여하고 사진을 찍어주네요. 물론 입지 않았습니다. 오사카 근처 교토로 갔는데요. 교토는 정말 일본 느낌이 많이 나요. 교토에 유명한 후시미 미나리 신사가 있는데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신사 주위에는 일본 스타일의 아기자기한 물건들도 많이 팔았고요. 신사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올라가면서 찰카, 신사 근처에 이렇게 일본 느낌의 여우도 있는데 이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오사카로 넘어가서 오사카의 대표적인 핫플레이스 도톤보리 글리코상입니다. 도톤보리는 밤에도 사람이 매우 많고 매우 화려해요. 이렇게 한국인들에게 너무 익숙한 돈키호테도 보이고요. 도톤보리의 낮의 모습도 상당히 예쁜 것 같습니다. 이제 도쿄의 스카이트리를 가보겠습니다. 도쿄타워보다 더 높은 게 스카이트리죠. 스카이트리에서는 일본 시내가 이렇게 한눈에 다 보여요. 정말 예쁘죠. 오사카에는 우메다 공중정원이 있는데 우메다 공중정원에서 본 오사카의 야경 역시 도쿄 못지않게 정말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도쿄 시부야 횡단보도입니다. 영화에서 많이 봤죠?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시부야의 최대 밤거리 키부야초 메인 입구 사진입니다. 그 후론 사진은 찍을 수 없었지만 역시 일본이었습니다. 일본 여행 주요 명소 탐방 4점 만점에 3점을 드리겠습니다. 밤의 거리 도톤보리 시부야, 그래도 주요 명소 탐방은 중국이 이겼습니다. 세 번째, 길거리 풍경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 정말 고층 빌딩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빌딩에 빨래도 많이 좀 걸려 있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건물들이 훨씬 더 많이 큰 것 같아요. 유람선에 보이는 ABC는 파타야에서도 본 것 같아요. 북경의 모습입니다. 건물이 좀 특이하게 생겼죠. 대부분 중국의 건물들 간판들도 모든 게 거의 다 큽니다. 지나가다 이렇게 중국 대학교도 볼 수가 있었고요. 호텔에서 밑에를 찍었는데 물 색깔이 글쎄요. 밤의 거리입니다. 북경과 강저우 대도시답게 밤이 매우 화려하고 정말 알록달록한 네온 사인들이 중국을 좀 나타내는 것 같아요. 중국 길거리 풍경은 4점 만점에 2점을 드리겠습니다. 삐까삐까 번쩍한 네온 사인의 화려한 큼직한 건물들이 볼 재미가 있었고요. 일본은 애니메이션의 나라죠. 이렇게 에반게리온 사도도 있었고요. 유명한 찜질방을 와봤습니다. 한국과는 정말 좀 많은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찜질방 안에도 이렇게 만화 캐릭터들이 좀 많이 있었고요. 다양한 음식도 팔고 있어서 한 번쯤 오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 특유의 느낌과 아담한 사이즈의 선술집, 중국과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도쿄의 건물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정말 세련된 느낌을 볼 수 있었고요. 아파트는 중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작은 것 같더라고요. 강물색이 너무 푸릅니다. 아름다운 오사카의 모습이고요. 한눈에 딱 봐도 알 수 있는 이렇게 개요리 집들, 이라샤이마세를 외치고 싶은 이렇게 일본의 선술집 모양입니다. 밤의 거리도 너무 아름답네요. 일본도. 자, 일본 길거리 풍경도 4점 만점에 2점을 드리겠습니다. 세련된과 아기자미함의 이미지의 공존, 길거리 풍경은 중국과 결국 동점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중국과 일본 여행 어디가 더 재밌었을까요? 일단 음식은 일본승, 주요 명소는 중국승, 길거리는 무승부에서 일본, 중국 둘 다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은 화려함, 웅장함, 향신료의 맛을 느낄 수 있는 묘미가 있고요. 일본은 세련된 아기자기함, 그리고 식도락의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중국 여행, 일본 여행 어디를 가고 싶나요? 일본, 중국 모두 서로 개성도 다르고 볼거리가 다르나 둘 다 정말 좋은 추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2020년은 중국, 일본 모두 여행 가보세요. 그럼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